네, 이번 시간 30일에 공법 체계도 강의 국토계획법 네 번째 주제인 테마 4 도시관리계획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행정계획인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앞에서 배운 도시 기본계획이 있었죠.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같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그 방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행정계획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토지 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계획.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할 때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이다.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지문들은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우리 앞에 도시기본계획은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이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도시관리계획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내용으로 만들어지죠. 6가지 종류로 도시관리계획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의의라고 그러죠. 자, 도시관리계획은 1번, 2번, 6번이 토지에다가 이름, 명칭을 정하는 거죠. 용도지역 21가지로 구분하는 거. 추가적으로 용도지구, 우리 경관지구라든가 복합용도지구 이런 거 9종류가 있었으니까 용도지역 21가지, 용도지구는 9가지는 뒤에 가서 배우시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를 강화를 해서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강화해가지고 보통 건물의 신축을 못하게 하는 것들, 규제 강화하는 4가지 용도구역하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처럼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것도 용도구역으로 보고 2번과 6번을 합쳐서 우리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3번과 4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것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신도시나 구도시를 정비하거나 신도시를 최초로 개발하는 사업, 그 다음에 하나의 개발 방법 중에 하나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행정청이 개발 계획을 만들어주는 것,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드는 세부 개발 계획,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도시가 개발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도 보존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1번, 2번, 6번은 토지에다가 이름을 정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것들. 3번과 4번 노란색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개발하는 장소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개발계획,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6가지 형태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리합니다. 뒤에 가보면 이 도시관리계획은 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을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으로서 6가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 그러면 답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 내에서 강화해서 건물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규 개발지에서 아파트 같은 거 개발하기 전에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곳,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이름이 맞는데 농업진흥지역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이름이 아니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하는 명칭이니까 농림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용도지역이 맞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용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예상문제로 좀 보시고, 자,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대상지역. 자,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관할구역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건데, 자,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이 법정된 사유, 인접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인접시장군수랑 협의해서 인접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우리 이런 거는 지난번에 배웠던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유사합니다. 도시기본계획도 인접도시를 포함해 수립할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이 도시관리계획은 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안에서 위반하기 때문에 이 해당 6명의 관청이 위반하는 게 원칙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하고 도지사님도 이런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위반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님은 국가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뭐 용도 지역을 정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이면 2개 이상 시도보다 상급자,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시도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님도 위반할 수 있고, 도지사님도 도지사가 수립하는 사업 계획과 관련되거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뭐 용도 지역을 정한다. 이렇게 나가시면 시군보다 높은 도지사님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님도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련돼서는 위반할 수 있는 위반권자가 되시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도 비교해야 되겠죠. 도시기본계획은 특별광역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만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특별광역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인데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님도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위반할 수 있다. 비교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자, 우리 결정권자는 그 위반권자를 결정권자랑 연결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시도지사 5명, 특별광역 자치자치도 도지사님이 결정하는 게 원칙, 대도시장님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군수가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 2가지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죠. 지구 단위계에 관련된 거 2개.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 위반권자가 이렇게 6명이 위반을 합니다. 특별광역, 자치자치도, 시장군수가 위반하는데, 자, 결정권자가 기본적으로 5명,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반권자가 서울시장님 위반하면 서울시장님 직접 결정. 이 파란색은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별광역,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군수는 원래 도지사님 아래에 있는 시장군수는 도지사님한테 결정 신청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빨간색은 결정 신청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다만 시장 중에서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우리 수원, 성남, 용인 같은 대도시는 대도시가 위반해서 도지사한테 결정받으러 가지 말고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구 단위계에 관련된 거, 자, 군수님도 지구 단위 관련된 걸 위반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받지 말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 2가지가 따로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결정권자를 도지사님한테 결정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이 파란색 부분을 빼고 나머지 시장군수가 결정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대도시는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구 단위 관련된 거, 군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지구 단위 관련된 걸 위반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자, 다음. 자, 결정권자의 예외. 자, 결정권자가 원칙적 결정권자 앞에서 받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해수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것이 따로 있었죠. 자, 국토부 장관님 본인 자신이 위반한 거하고 요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됐을 때는 요 3가지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원칙대로 가지 말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을 합니다.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과 다르게 우리 앞에서 본 원칙과 다르게 이 원칙적으로 특별광역, 자치시, 자치도, 도지사, 뭐 대도시나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게 있었는데, 다만 뒤에 보시면 이런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하는 거 위반했을 때 국토부 장관님 본인 자신이 위반한 거는 이런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을 하시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님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결정권자는 시장군수를 제외한 결정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결정권자 중에서 시장군수를 제외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님을 결정권자라고 별도로 이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하는 절차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기초조사 의견 청취를 해서 위반을 하고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나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외부로 고시하게 돼 있죠.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의 제한이죠. 주민의 제한. 자, 주민은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위반권자가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 결정권자도 이렇게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위반권자가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를 한 자료를 준비하고
주민의견 청취나 지방의 의견 대상이면 지방의 의견 대상 그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기초조사는 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고요. 자, 기초조사 안에는 세 가지 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초조사를 할 때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이라는 세 가지 성을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비교.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안에 성자가 두 개만 들어가면 되겠죠? 기본 계획은 토지 적성하고 재취약성만 들어가서 2성만 들어가면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기초조사할 때는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이라는 성자 들어가는 항목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초조사는 생략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생략사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이라는 14일 이상 기간을 주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자, 주민의견도 생략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초조사 두 개,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도 경미한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생략사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뒤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지방의 의견 청취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지구 1번 도시관리계획, 2번 도시관리계획인 용도구역, 3번 도시관리계획인 기반시설의 설치, 이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지방의회는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모든 걸 다 듣는 건 아니고 이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듣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찾아가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고, 이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는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와 심의는 결정권자가 할 일이고, 기초조사나 의견 청취는 입안권자가 할 일인데, 이 협의와 심의 쪽에도 생략사유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뭔지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시면 주민의 입안 제안 요구, 입안할 때, 자, 제안 대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제안서를 내면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안 대상은 다 제안하는 건 아니고, 기반서를 설치해달라. 자, 우리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주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달라. 우리 동네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 공장이나 상가를 짓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해달라. 자,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시키는 것. 자, 이것도 일종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제한할 때는 이 네 가지 항목만 제한하는데 동의 요건을 챙겨야 되겠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걸 제한할 때는 제한 면적의 5분의 4 이상, 그 정도 땅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은 각각 제한 면적의 3분의 2 정도 이상 토지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노란색은 3분의 2고, 이 분홍색은 5분의 4니까 여기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죠, 최근에. 이런 부분들 제한 대상 4가지 정리하시고, 제안할 때는 동의 요건을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가보시면요. 자, 제안을 하면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회 하나여 30일 정도 이내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도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죠. 입안권자는 그 제안을 받아주면 그 제안자 주민한테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조사인데, 기초조사는 뭐 인구, 경제, 사회, 문화를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자, 세 가지 성이 들어가야 되죠. 자, 생략사유가 있었죠. 경미한 변경, 5% 미만,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 축소 이런 거 나오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가 없는 이런 사유가 붙어도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이 두 가지 경미한 변경, 도시관리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 위반 같은 거 할 때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려고 현장 가봤더니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나대지가 없는, 나대지가 뭐 전체 면적 중에 한 2% 미달, 나대지가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는 공람이죠. 공고. 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을 해서 이 공람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받아주고, 그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반대한다. 그러면 이해관계인 주민들이 열람기간 14일 요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열람기간 종료가 되면 60일 안에 결과 통보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게 있었어요. 제안할 때는 제안서를 내면
45일안의 결과통보인데 주민이 요 도시관리계획 만드는 걸 반대해서 요 14일 요 기간 동안 의견서를 내시면 이때는 통보기간은 60일 안에 결과통보. 자, 주민의견도 이 경미한 변경이 아까 우리 기초사에서 봤던 경미한 변경이에요. 5% 미만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 축소. 요 경미한 변경이 주민의견도 생략사유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상 기밀한 사유로 주민의견 청취하고 아까 우리 기초조사의 생략사유는 조금 다릅니다. 요 경미한 변경은 공통사유인데 기초조사. 근데 나머지 하나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구성되어 있고 이제 주민의견 청취는 국방상 기밀하고 요 경미한 변경으로 생략사유가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구별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 의견 청취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항목에 대해서 여기 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그 다음에 2번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자, 광역설도 기반설이니까 기반설의 설치 그 다음에 그 밖에 법정된 기반설, 뭐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공원이나 대학교 같은 기반설을 만들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자, 다른 항목은 지방에 있는 게 없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만 듣는 거니까 특히 이 대학교를 초등학교라고 바꾸시면 안 돼요. 기반설 중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설치할 때는 지방의 의견 듣는 도시관리계획이 아니고 대학교라는 기반설 만들 때, 공원 만들 때, 도시철도 같은 거 만들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기반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추가로 이 지방의 의견도 이 경미한 변경으로 생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의도 아까 우리 5% 미만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 축소 이런 거로 생략사유가 될 수 있다. 자, 다음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시도나 대도시나 시장군수님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님은 중앙자를 넣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와 심의도 마치 주민의견 청취처럼 국방상 기밀하고 경미한 변경 사유가 나오면 생략 사유가 된다. 이 경미한 변경은 기초조사, 주민의견,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그리고 협의와 심의에도 모두 생략 사유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과 6번째.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실제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효력이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후속 조치로 지용되면 고시까지 나오는 지용되면 고시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경과 규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기 전에 먼저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하는 결정고시가 들어왔을 때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수업 시간에 봤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자, 지용도면이 아까 우리 고시가 된 날 효력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고 나서 이 지용도면 고시를 따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용도면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작성을 하고 지용도 만든 사람 중에서 시장 군수는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인데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도시 자,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님은 도지사님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주의, 그러니까 지구 단위 관련돼서 시장 군수가 자기가 결정한 내용이면 그것도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도시 제외하시고 시장 군수가 본인이 결정한 거 이런 거를 지형도 만들었을 때는 승인 안 받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고시하는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고 이 지형되면 고시가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은 조속한 위원회 필요하면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위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우리 문제 좀 체크해 볼까요? 자,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지정되면 2개 이상 시군보다 상급자인 도지사님이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입안권자 예외, 도지사님이 입안할 수 있는 사유. 자, 광역설을 설치하는 것을 입안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항목이 맞았어요. 아까 지방의 의견 청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주민의견도 생략할 수 있고 결정할 때 협의와 심의도 생략사유가 됩니다. 자, 4번 틀렸네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시는 거죠. 자, 이 6명의 관청이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겠네요. 틀린 거.
다음 문제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시관리계획은 이 6명 관청이 위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요거 이제 보세요. 두 번째.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를 위반하는데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하는데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하면 기초조사를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됐었어요. 아까 우리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 뜻입니다. 요거. 자, 대학교 설치할 때는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되는 기반시설입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아니고 대학교. 자,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걸 위반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한다. 틀렸죠? 아니 강조한 겁니다. 시장군수님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거를 위반했을 때는 시장군수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결정권자가 관보나 공보에다 고시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그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지용되면 고시가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4번이네요. 자, 3번. 자,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기본계획 수립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시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기본계획 할 때 그 인구 10만 명 이하 이런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이면 기본계획 없이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 시군도 있을 수가 있고 자, 그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위반해야 된다. 자, 3번을 틀렸는데 두 계획 모두 기초사안에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기본계획 기초조사 할 때는 자, 토지적성하고 재취약성만 들어가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할 때는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3번 질문이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 도지사님은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될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이반권자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도시관리계획 이반권자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계획 모두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들. 자, 우리 체계도가 이제 이제 발행이 됐는데 이 체계도가 이런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발행이 되면 이 체계도는 이제 밴드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우편 보내드리고 공법 요약집 체계도로 기본 순서와 기본 틀을 잡으시면 이 요약집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요약집 제가 따로 발간했으니까 제 문자로 체계도 구매 의사를 알려주시면 그리고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요약집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약집은 제가 체계도 보낼 때 체계도랑 같이 보내드리고 체계도 요약집 구입 의사가 없으시면 제가 체계도만 따로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요약집을 구입하시면 체계도 같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약간 소정의 비용을 들이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집을 가지고. 자, 여기까지 테마 4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